대학병원 소화기 내과 김재환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췌장암 환자의 완화적 항암 화학 치료 성적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재환 교수님, 화면 공유 시작하시고 발표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김재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에서 췌장암 환자들에서의 완화적 항암 치료의 성적에 대해서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췌장암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에 속하고요. 그전까지는 췌장암의 치료 성적은 대개 5년 생존율이 10% 이하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2010년도에 이런 뉴스가 보고됐는데 처음으로 미국에서 췌장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10%를 돌파했다는 게 작년에 이렇게 뉴스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췌장암 치료 성적에 대한 미국 데이터와 한국 데이터입니다. 이거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구들과 약제들이고 초창기 70년대 초반에 5-FU라는 약제가 도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췌장암 환자들, 수술을 못하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들의 성적은 한 3-4개월 정도라고 여겨졌습니다. 97년도에 젬사이타빈이라는 약제가 들어오고 처음으로 5개월을 돌파하였고 2007년도에 젬사이타빈과 타세바라는 약제가 들어오면서 6.2개월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폴피리녹스와 젬스타빈, 나파클리탁셀은 약제가 들어오면서 11.1개월, 8.5개월의 메디안 서바이벌을 보였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벌써 2018년도에 그 수술을 못하는 췌장암 환자들의 메디안 서바이벌이 1년을 넘기는 미국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못하는 췌장암 환자들의 치료 성적 개선에는 두 가지 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010년도 이후에 도입된 폴피리녹스하고 나파클리탁셀과 젬스타빈입니다. 먼저 2011년도에 발표된 폴피리녹스 같은 경우에 기존의 표준 치료라고 알려졌던 그 췌장암의 젬스타빈에 비해서 두 약제를 비교했을 때 약 7개월 대 11개월 정도로 약 4개월 정도의 치료 성적의 서바이벌 생존 기간의 연장이 보고되었고 그 다음 질환의 진행이 없는 기간도 6개월 대 3.3개월로 거의 2배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제는 복합 약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이 뉴트로페니아라든지 이런 발열을 동반한 호중구 감소증의 이런 합병증이 조금 더 많았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종양에 대한 오브젝티브 리스폰스라든지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종양을 자라지 않게 하는 또는 줄어들게 하는 우리가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러한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적어도 종양이 줄어드는 환자의 비율이 약 3분의 1 정도 30%에서 관찰되었고 그에 비해서 기존에 쓰이던 약제는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종양이 최소한 자라지 않게 하는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는 10% 대 50%로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제는 젬스타빈과 나파클리탁셀이라는 약제고 역시 굉장히 유명한 약제인데 두 약제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나파클리탁셀을 추가했을 때 전체 생존 기간이 8.5개월, 기존 치료가 6.7개월이어서 약 2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의 연장을 보였고 역시 마찬가지로 두 약제 치료 성적의 오브젝티브 리스폰스라든지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가 약 20% 대 7%, 약 30% 대 10% 정도로 평가하자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약 30에서 10% 정도 차이를 보였고 종양이 최소한 자라지 않는 환자의 비율이 약 50% 대 30% 정도로 역시 새로운 약제 치료 성적이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연구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약제의 어떤 종양을 줄어들게 하는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트는 약 30% 정도로 비슷하지만 종양이 자라지 않게 하는 성적은 약 50% 대 70% 정도로 폴피리녹스군이 성적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질환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또는 전체 생존 기간 같은 경우도 폴피리녹스군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생존율은 약 35% 대 50% 정도로 역시 이것도 성적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측면에서 이쪽 약제들의 부작용이 이러한 호중구 감소증이라든지 환자의 퍼티그, 그 다음에 구토, 그 다음 설사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합병증이 이쪽이 좀 더 높아서 이쪽 약제가 조금 더 합병증이 많고 조금 더 성적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두 연구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두 연구의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인데, 이러한 젬시타빈과 나파클리탁셀군이 이 폴피녹스군에 비해서 환자들의 미디안 에이지는 비록 같지만 75세 이상의 환자들이 이쪽 연구에 더 많이 포함되었고, 그다음 환자들의 전신 상태를 나타내는 전신 상태 수치가 이쪽 군보다 조금 더 나쁜 환자들이 더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CA19-9는 우리가 종양의 어떤 볼륨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일 텐데, 이런 CA19-9 수치가 59배 이상인 환자의 비율이 이쪽 아브락산군에서 나파클리탁셀군에서 좀 더 많았고, 그다음 이쪽 군은 전에 치료를 받지 않았던 처음 진단받은 환자들이었던 데 비해서 이쪽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군이어서 전반적으로 젬시타빈과 나파클리탁셀을 치료받은 환자군이 조금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치료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약제를 현재 있는 그대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두 약제는 전 세계적으로 또는 미국에서 발표하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 1차 약제로 추천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다음부터는 한국에서 이러한 치료 성적에 대해서 보고한 논문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약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처음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제 이 당시 나파클리탁셀을 쓴 미국에서 보고된 논문이 그 당시에 포함된 인종이 아시안이 2%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아시안에서도 이 약제가 과연 성적이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한 기관에서 보고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원래 오리지널 연구보다는 이쪽 우리나라의 환자들이 조금 더 환자의 전신 상태가 조금 좋았고, 간 전이를 포함해서 전이가 좀 적었고, 그다음 전이 개수도 좀 적었고, CA19-9 수치도 좀 적어서 원래 오리지널 스터디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자들이 포함되긴 했지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오버롤 서바이벌 레이트가 12.1개월로 기존 논문 8.5개월보다 굉장히 성적이 좋았고, 질환의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도 8.4개월 대 5.5개월로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6개월 생존율, 12개월 생존율 모두 다 성적이 좀 좋았고, 합병증 면에서는 다른 합병증들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발열을 동반한 호중구 감소증이 좀 유의가 높아서 외국에 비해서 한국인들에서 이러한 합병증이 조금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보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역시 같은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사실은 이러한 폴피리녹스라는 약제가 세 가지의 약제를 조합해서 쓰는 약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제가 부작용이 많고 환자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조금 줄여서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표준 약제와 치료 성적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하였고, 이 연구에 따르면 이런 표준 치료에 비해서 이렇게 약제를 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여자의 비율이 이쪽이 좀 더 많았고,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체구가 작고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게서 우리가 정량을 쓰지 못하고 양을 좀 줄여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렇게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치료 성적에서는 양쪽 군에서 치료 성적이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합병증 면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약제를 조금 더 많이 쓴 군에서 합병증이 좀 많았지만 그 외에 다른 합병증은 큰 차이가 없었고, 다만 설사도 이쪽 그룹에서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 결과 약제를 표준 치료를 하든지 또는 약제를 조금 힘든 환자들에서 약제를 조금 줄이든지 두 약제 간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고령이거나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많았을 때 기존 약제보다 조금 더 줄여서 치료하는 것도 효과가 좋겠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병원 그룹에서 발표한 것이고, 이 폴피니옥스 치료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치료 성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오랫동안 몇 편의 논문을 통해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하였고, 여기서도 보시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당연히 체표 면적은 남자보다 여자보다는 조금 더 많았고, 그 외 다른 차이는 없었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질환의 진행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서바이벌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우월한 성적을 보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기전으로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주목했던 점은 약제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는 건데,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약제 용량이 평균적으로 약 95%의 치료를 시작을 해서 1년 가까이 치료를 했을 때 약 80% 정도로 용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비교적 높은 용량의 약을 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약 90%에 시작해서 50개월 약 1년 정도 됐을 때 약 65%의 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성적 또는 약간은 좀 더 우월해 보이는 성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남녀 간의 이런 치료 성적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이러한 약제들을 치료를 할 때 사실은 고령의 환자에서 이렇게 복합 치료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에서도 과연 이런 복합 치료가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보는 연구가 있었고, 이 연구는 75세 미만의 일반적인 노인들과 베리 엘더리 그룹, 그러니까 매우 초고령 환자들 75세 이상의 환자를 양쪽을 비교했습니다. 비교적 환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양군 간에 이렇게 나이 외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암의 전이 개수는 비교적 고령의 환자들은 전이가 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런 고령의 환자가 전이까지 많고 튜머의 볼륨이 많다고 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치료가 용이했던, 컨디션이 좋았던 환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고령의 환자에서는 한 가지 약제를 쓴 젬스타빈 단독군에 비해서 이 복합 약제들의 치료 성적이 좋은 것을 보였지만 75세 이상의 초고령 환자에서는 약제를 복합해서 쓰거나 단독으로 쓰거나 양쪽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린 결과를 보여드리는 그래프고, 초고령에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의 환자에서는 이러한 약제를 이렇게 좀 더 강력한 약제를, 복합 약제를 고집할 게 아니라 고령의 환자에서는 조금 더 약제를 수월한 약제를 하는 것도 치료 성적이 나쁘지 않다, 이런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합병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그 단독군에서는 고령이나 초고령 사이의 차이가 없었지만 이런 복합 약제에서는 초고령 환자들에서 좀 더 합병증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약제 간의 비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약제를 직접 두 개를 1대1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약제 중에 과연 어떤 약제가 더 나을 것이냐는 모든 임상가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었기 때문에 두 약제를 비록 후향적이긴 하지만 비교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좀 있었고, 첫 번째 논문은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두 약제 간의 환자들의 기본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 아브락산, 나파클리탁셀과 젬스타빈 그룹이 나이가 조금 많았고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남자의 비율이 조금 더 적었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나이가 젊고 남자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저질환을 나타내는 찰슨 코모비디티 인덱스가 이쪽이 조금 더 낮음으로 인해서 이쪽이 기저질환이 좀 더 적고, 그 다음에 뭐 전이 개수도 이쪽이 조금 더 적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환자분들이 조금 더 전신 상태라든지 나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더 우월한 그룹이 이쪽에 포함되었고, 이쪽은 조금 더 못한 그룹이 포함되었는데, 양쪽 군의 치료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종양에 컨트롤할 수 있는 종양 컨트롤 레이트는 양쪽 군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치료 성적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았던 그룹에서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런 환자들의 아웃컴과 관련된 인자 중에서 항암제를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이런 멀티베리드 어널리시스에서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 연구자들은 이 연구 결과만으로 어떤 한 가지 약제가 다른 약제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왜냐하면 양쪽 군의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나파클리탁셀 아브락산 치료가 조금 더 폴피노क्스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연구이고 두 약제를 비교하고자 하는 보고를 한 다른 센터에서 보고하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러한 나파클리탁셀군의 환자가 고령이 좀 더 많고, 환자의 전신 상태가 조금 더 이쪽이 떨어지는 분이 많고, 간전이도 이쪽이 조금 더 간전이는 반대로 이쪽이 조금 적었습니다. 두 군을 좀 비교했을 때 어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라든지 오버롤 서바이벌은 양쪽 군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종양 컨트롤 레이트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보여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수치상으로는 폴피리녹스 연구가 조금 더 결과가 좋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젬스타빈 나파클리탁셀이 조금 더 성적이 나은 것처럼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병증 측면에서 보면 예상하신 바대로 이쪽 폴피리녹스군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제의 용량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줄여가거나 약제를 쉴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항암제를 줄이거나 또는 항암제를 얼마나 시작할 때부터 줄였는지를 따져보면 폴피녹스군이 조금 더 약을 더 많이 줄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제가 치료 성적이 두 약제 간의 치료 성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 약제가 비교적 약제를 줄이는 빈도는 좀 줄이고 성적은 조금 더 적어도 비슷하거나 조금 나을지 않는가, 그래서 두 약제 사이에 서로 대등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연구가 또 다른 기관에서 보고된 바 있고, 이 연구에서도 뭐 N수는 많지 않지만 비교를 했는데 양쪽 군에서 이쪽 폴피니녹스군의 환자분들이
전이 개수가 조금 더 적었고 그다음에 간전이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ECO 환자의 전신 상태만 놓고 따지면 폴피녹스군이 좋아서 역시 여기도 조금 더 환자들의 컨디션이 좋은 분들이 조금 더 강한 치료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군 간의 치료 성적에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두 군 사이의 차이를 보였던 것은 항암제를 얼마나 줄이냐를 따지는데 아무래도 이 폴피녹스군에서 조금 더 항암제를 줄이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조금 특이하게 과연 어떤 환자들에서 이런 약제가 더 예후가 좋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뉴트로필 림포사이트 레이셔라고 인플라마터리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세부 분석을 조금 하였고 여기서는 염증 수치가 낮을수록 나파클리탁스의 치료가 조금 더 성적이 좋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합병증 측면에서는 앞서 연구들과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연구는 이건 역시 저희 센터에서 보고한 것이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기관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역시 두 약제를 비교한 거였고 환자 수가 230명 대 180명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 수가 포함되었고 당연히 여기도 베이스라인 환자의 기본적인 조건에서는 폴피녹스를 치료받은 환자들이 조금 더 젊고 젊었습니다. 두 약제 사이의 치료 성적에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종양의 컨트롤 레이트라든지 생존 기간 이런 데들은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차 약제가 끝나고 2차 약제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비율에서는 폴피녹스보다는 젬스타빈, 아브락산군이 조금 더 많아서 아무래도 이 약이 조금 더 폴피녹스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보고를 하였고 그 다음에 합병증 면에서는 앞서 연구들과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1차 약제가 끝난 후에 약제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치료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는데 약제 사이의 치료 성적은 두 약제를 이렇게 쓰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썼을 때 두 약제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두 약제가 1차와 2차를 선택하였을 때 순서에 상관없이 좋은 옵션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약제들을 2차 약제로 썼을 때의 성적을 보여주는 것들이고 첫 번째 연구는 이 항암 2차 약제를 쓰면 아무래도 환자들의 전신 상태가 1차 약제를 시작할 때보다 나쁘기 때문에 약제의 용량을 줄여서 시작을 했을 때 이 환자들이 기존에 젬스타빈을 치료받았던 환자들 4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성적을 놓고 따지면 튜머 레스폰스 레이트가 약 10%, 그다음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가 30%였고 여기를 보시면 약 20개월 정도의 20% 정도의 튜머 컨트롤 레이트, 그다음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가 약 50%에서 60% 정도 돼서 기존의 문헌들과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 이 약제가 2차 약제로서의 의미가 좀 있고 특히나 환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체중 감소라든지 통증 측면에서 치료를 시작할 때와 치료를 끝날 때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환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제도 비슷한 배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역시 용량을 나름대로 프로토콜에 의해서 용량을 줄여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비슷한 성적이고 질환의 진행을 약 4개월 동안 막을 수 있었고 환자의 메디안 오버롤 서바이벌 레이트는 약 8.5개월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합병증도 기존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서구에서 나왔던 두 가지 중요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치료 성적을 보여드렸는데 비록 후양적 연구들이긴 하지만 성적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그 약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제로 인한 합병증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런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잘 서포티드된 의료 시스템이 이런 환자들의 합병증이라든지 지지치료를 잘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인종에 따라서 이러한 약제의 반응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이 처음 시작된 서구 이외에 다른 아시아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성적이 과연 더 나은 성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고 다만 두 약제 사이에 치료 성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은 약제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이런 전이성 치상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와 화면을 켜주시고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谢谢金教授的精彩的分享。那么我有一个问题，就是，那么您刚刚介绍的是AG 方案和 FFX 方案在有转移性的这个病变中治疗的效果。我不知道您那边有没有就是在新辅助治疗方面这两个方案的比较。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한국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두 약제 중에서 폴피리녹스라고 FFX를 이용한 보조치료 또는 선행적 보조치료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그 보조치료에 대해서는 그 NEJM에서 역시 좋은 결과가 이미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가 굉장히 보편화되었고, 아직 젬스타빈하고 아브락산을 이용한 치료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어떤 보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 치료가 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김재현 교수님. 네, 저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도 이 췌장 낭성 종양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조금 많은데요. 그 중국에서 이 셀 비지오가 어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라든지 어떤 가능한 병원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말씀하셨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경험이 좀 있는데 셀 비지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경험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就是价格方面呢，就是会跟各地的医保政策不同，就是跟各地的价格会有一些地区性的差异。那么我们医院现在的价格大概是接近5000人民币一次。那么能够进行这项检查的医院，在中国，应该是不超过10家的，那么比较大的中心可能是也就是3、4家，那么我们在去年呢，作为亚洲的一个中心，参加了一项国际的多中心的研究，就是共聚焦方面的，有病理结果的共聚焦视频的一个盲读，那么结果还是挺好的，就是共聚焦对于粘液性、非粘液性的鉴别。以及具体到某一种病理类型的鉴别，它的准确率都可以在90%到95%。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 더 질문 있으실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보여주셨던 증례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 IgG4 Associated Pancreatitis 췌장염에서 이러한 가성낭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처음 발표하실 때 가성낭종의 위치라든지 췌간의 협착 부위는 비교적 그 바디나 테일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환자가 처음 내원하셨을 때 간 수치의 상승 또는 황달을 설명할 수 있을지 제가 조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是这样的，就是这个病人他最初核磁显示的是有胆总管胰内段的狭窄，那么他的黄疸应该是由于这个胆管受累导致的。他的胰管呢，我们核磁上能呈现出来的是有胰头附近多节段的狭窄，但是实际上它胰管的扩张并不明显。它的体尾部确实是有多发囊性的改变。我们判断呢，它的囊性病变，很可能是和主胰管的狭窄或者是分支胰管的这种炎性狭窄有关，但是可能和胰头的那个节段狭窄关系不大，因为本身这个 AIP 它就可以有多节段的胰胆管狭窄，所以，而且
囊性的 AIP 呢，其实我们也诊断了不少。那么从我们的经验还有以往的文献来看呢，它可以是一个假性的囊肿，也有可能就是一个储留性的病变。所以就是在我们用激素治疗之后，那么它胰管狭窄改善了，那么这个储留性的囊肿就消失了，同时它胆管狭窄也改善了。就是从激素治疗反应来看，也符合我们之前的这个判断。不知道。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시간 관계상 이거 질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주제를 마치고 마지막